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프린트의 복수 문제 두 문제 먼저 좀 풀어볼게요. 네, 자, 1번부터 보죠. 가등기의 이거 본등기를 하면, 자, 여기 포인트,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네, 자, 물권 변동 언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수급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다. 본등기. 자, 두 번째, 가등기는 권리, 등기되는 권리의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 변경, 소멸 가등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가등기가 됩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 있죠. 자, 반대로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얘네들은 안 돼요. 보존 가등기, 처분 제한 가등기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 딱 짚자면 변경 가등기가 된다라는 게 좀 의외죠. 변경 가등기. 설정 이전 가등기는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변경 가등기까지 된다. 네, 집 짓고 첫 등기부터 가등기는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거, 자 아직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죠. 네,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 자, 3번 갑니다. 가등기에 의해 순위 보존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권 여기다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써볼까요? 채권적 청구권은 자,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현재. 남의 거, 현재 남의 거. 너 나라고 약속했잖아. 이 채권이에요. 예. 요거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물건이 변동될 거다. 라는 거니까 아직 내 거 아닌 거죠. 요거는 가등기가 되고요. 자, 만약에 물권적 청권이다. 그러면 가등기가 안 됩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채청은 가등기가 되는 거고 물청은 가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권 변동 청권이라 가지고 물청이랑 헷갈리게 만든 거 일부러. 채청인데 자 요거는 가등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죠. 가등기 이전 등기 순위번호를 유지해서 부기 등기로 가능합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테마예요.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부기 등기다. 그다음에 4번에 나와 있죠. 자, 물청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반면 채청은 가등기 할 수가 있다죠. 두 개 반대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법원 가서 가등기를 혼자 할 수 있도록 그죠? 자, 법원 가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써주는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그죠?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하면 의무자가 협조를 안 한단 말이죠. 의무자 내 장롱에 있는 등기 필정보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3번만 틀린 거죠. 됐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지번 문제 한번 보죠. 자, 합병. 1번에 합병 나왔습니다. 합선. 합병은 선순위. 만약에 본번이 있다. 그럼 본번 중 선순위. 합병은 선순위, 합선. 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종전지번 중 본번을 부여합니다. 본번을 부여한 게 원칙이기 때문에 종전지번 중 인접제 부번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인접제 부번 그러면 이건 신규 등록 얘기죠. 신규 등록. 틀린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 요 부여 원칙 바로 본번으로 붙이는 건 행정구역 개편했을 때 새로 지번 부여한 경우, 또 지번 변경한 경우, 하나 더 축척 변경하는 경우. 자, 축적 변경 이유. 요 세 가지에 그대로 준용된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가 지번 부여 방법이 같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네 가지가 지번 부여 방법이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지축행 그랬거든요. 지축행은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한꺼번에 암기를 했었는데 요즘 고민 생긴 게 지축행에 지 그랬더니 지목 변경 그러더라고요. 뭐 지가 지번 변경인데 지목 변경을 안 되잖아요. 이게 헷갈리게 돼가지고 되게 고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지번 변경을 지로 하면 지목 변경은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제 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번이니까 또 연결이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을 번으로 하면 번축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번쩍 그랬어. 번쩍. 그다음에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번쩍 행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꿨어, 그죠? 예. 괜히 바꿨나? 이게 번쩍 행사 괜찮지 않아요? 번쩍 행사. 예. 번쩍 행사는 본번. 자, 네 가지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적 개편, 도시개발 사업. 요 네 가지는 본번. 번쩍 행사 본번. 그죠? 예. 저는 올해 요거 찍고 있어요. 요 네 가지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도시개발 사업. 요 네 가지는 본번. 네 가지 본번 동일하다. 예, 본번. 예.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지목 변경으로 자꾸 헷갈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경우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신규 등록 전환은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 종떨려. 이 종떨려는 본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분할할 때 하나는 원래 지번을 주는데요. 나머지는 부번이고요. 자, 원래 지번 줄 때 건물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우선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거 건물 쪽에다가 좀 해줘 라고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신청 안 해도 그냥 해주는 겁니다. 합병은 신청해야 돼요. 합병은. 네. 분할은 신청 없이도 우선해서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주 진도 새로 나가죠. 자, 이번 주는 지목부터 나갈게요. 지목부터. 자, 19페이지 가볼게요. 19페이지. 19페이지. 자, 지목 설정의 원칙이 일단 나와 있는데요. 지목은 뭐 법으로 정한다, 뭐 일필제 지목 하나다, 주된 지목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좀 나와요. 일시적, 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지목 변경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의외란 말이죠. 요게 지문에 좀 자주 나온 편이에요. 그럼 언제 바꾸죠? 일시적이면 안 바꿔. 언제 바꿔요? 영구적이면 바꾸는 거죠. 영구적이면 바꾼다 이 소리예요. 영구적이면 바꾼다. 일시적이면 안 바꾼다. 이렇게 같은 말이죠. 영속성 원칙과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은 같은 말이에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을 쓸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쓰는 거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약식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을 씁니다. 예, 예를 들어 여기 안 나오는 거 예를 들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든가 대지권 등록부라든가 이런 데는 지목을 안 쓴다예요. 공유지 연명부 이 지목 안 써요. 그죠? 자, 공유지 연명부나 이런 데는 지목을 쓰지 않는다. 자, 지목은 여기만 쓰는 거예요. 토지 임야대장의 정식, 도면의 약식. 다른 기타 장부에 지목 쓴다 그러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의외로 이게 자주 나와요. 네, 예를 들어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을 쓴다고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도면에 쓸 때는 보통 두 문자, 첫 글자를 쓰지만 두 번째 글자 쓰는 경우가 4개 있죠. 차 문자는 차장, 천원 이렇게 4가지는 두 번째 글자 쓰고 있고 요거 4개 빼놓고 몇 개 있어요. 28개에서 4개 빼면 24개. 24개는 다 첫 글자예요. 예.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 공장용지는 장이죠? 그럼 공은 뭐예요? 공원. 예,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원은 뭘까? 유원지는 원이죠? 그럼 유는 유지가 있단 말이죠. 얘네들 4개가 제일 헷갈리는 거야. 자, 요것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유는 유지고, 공은 공원입니다. 요거 가지고 실제로도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보통 공 그러면 공장용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유 그럼 유원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유는 유지고 공은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차죠. 예, 그럼 주는 주유소 용지 여기까지 가요. 주유소 용지까지. 자, 하천은 천이죠. 하는 없고 광천지. 자, 광천지는 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원칙대로 가는데 얘네들이 헷갈리니까 같이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제가 특별히 찝어드리는 거는 공원하고 유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지목급은 쭉 한번 정리해보죠. 지목 28개가 시험에 늘 나옵니다. 보통 한 회에 한 2문제씩도 나와요. 12개 중에 2개 정도가 지목이니까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무작정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게 2가지 테마를 일단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물 얘기, 물 관련된 거를 쭉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제외한다라고 나오는 걸 포함한다 바꾸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테마예요. 예. 나머지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는 것들은 특별히 막 장난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말 단어를 바꾸는 포인트가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찝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연습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전답의 차이점은 경작 방식이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이 경작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재배. 자, 둘 다 재배하는 거죠. 재배. 자,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 자,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섞어서 엄청 나옵니다. 재배, 자생. 완전 다른 얘기죠. 네.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물이 고여 있는데 연안골이 자생하고 있으면 유지입니다. 유지. 호수나 연못 같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왜? 과수류는 과수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거를 뭘로 바꾸겠어요? 펌으로 바꾸겠죠. 뻔한 거예요. 이런 거. 애매한 거는 안 바꿔요. 요즘 명확하게 규정대로만 가기 때문에 이걸 펌으로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예. 그다음에 자, 식용 죽순 재배는 전, 중림지는 임야. 이거 딱 헷갈린단 말이죠. 예. 죽순을 재배하니까 전으로 보는 거고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자, 중림지가 뭐예요? 대나무 밭이지 뭐 대나무 밭. 자, 중림지는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는 수. 나무 숫자. 나무가 많으면 임야. 대나무가 많으면 임야. 그죠? 돌이 많으면 모래가 많으면 물이 많으면 임야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그냥 습지는 임야. 자, 황무지는 임야예요. 황무지 해놓고 잡종자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림지가 여기 껴있기 때문에 중림지가 전이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예. 근데 식용 죽순 재배한다 그러면 전입니다. 전. 자, 다음 3번 과수원에 조심하실 건 과수류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인데 자, 부속시설 저장고는 과수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주거용 건축물 나오죠. 그러면 대. 자, 주거용 건축물 나오면 대.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가 딱 두 개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로 해서 대로 바뀌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속시설물 이렇게 나오는데 부속시설물은 원래 주된 지목이랑 같은 지목으로 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장용지, 자, 뭐를 목장이라고 하죠? 자, 목장용지는 초지, 축사부지 두 가지. 초지, 축사부지, 자, 두 가지를 목장용지라고 얘기합니다.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는 목장용지. 한 글자로 목입니다. 장 그러면 안 돼. 장 공장용지 있으니까. 자, 축사부지, 축산법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예요. 이거 목장용지이고 부속시설물 부지는 목장용지. 단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왜 바뀌는 거죠? 자, 광천지 이거 좀 잘 나오거든요. 자, 광천지는 일단 온수 약수 효율가 용출해야 돼. 용출하면 광천지고요. 자, 용출한 거를 운송한다 그러면 광천지도 아니다. 용출을 보면 운송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운송이 없으면 광천지가 되고요. 운송이 붙으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요거 가지고 장난 엄청 쳤습니다. 네.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염전은 천일제염으로 하냐 안 하냐를 보셔야 돼요. 천일제염으로 하면 염전, 천일제염으로 안 하면 공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8번 주거사무실 점포. 자, 특히 점포가 대라는 거.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도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접속된 여기까지 정원까지 되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초지 뭐예요? 초지. 목장용지. 정원은 대. 자, 녹지는 공원. 자, 녹지는 공원. 요 세 가지가 헷갈립니다. 녹지는 공원. 자, 정원은 대. 자, 초지는 목장용지. 요거. 그 중에 요거 외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외우세요. 녹지는 공원. 그다음에 당연히 부속시설 부지는 그대로 주된 지목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좀 특이하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택지는 준비가 됐는데 집은 안 졌어. 집은 안 졌는데 지목이 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거를 대지 그러면 안 됩니다. 대라고 하셔야 돼요. 저하고. 자, 그다음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제조업 공장시설부지와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부지는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용도든지 상관없고요. 어쨌든 공장 안에 부속되어 있으면 다 공장용지로 쳐주는 겁니다. 자, 공장용지 한 글자로 그죠? 공은 뭐예요? 공원이 있죠. 자, 학교의 교사 접속된 체육장은 체육용지다. OX. X죠. 요거 학교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11번에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되겠습니다. 이제 장난칩니다.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똑같이 자동차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차가 나오면 주차장으로 빠지고 그냥 자동차 관련 독립으로 끝나면 잡종지.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장난치기 딱 좋아요. 자, 28번 잡종지 먼저 가볼까요? 28번 잡종지. 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 요거 잡종지예요. 예. 만약에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그죠? 그렇게 자동차로 시작하면 중간에 주차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그냥 자동차로 관련으로 끝나버리면 잡종지로 가셔야 돼요.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자, 이때 조심하실 게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요건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부설된 그 주된 지목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거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자, 만약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이다 그러면 제외된 걸 또 제외해요. 제외됐다가 제외됐으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보이잖아요. 부설주차장이 보이면 앞에 인근에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 인근에가 있으면 따로 주차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얘는 주차장이야. 근데 그냥 부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가 있으면 주차장이다. 인근에 따로 만들었으니까 독립성으로 독립적 주차시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차장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인근에 이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역대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주유소용지 나오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는 문제가 없는데, 자, 요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전기 수소 판매도 주유소용지입니다. 자, 주유소용지는 한 글자로 주죠. 주차장은 차니까 주유소용지 주. 유는 뭐 유지가 있으니까, 그죠? 주유소용지 주입니다. 자, 저유소, 원유저 장소,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건 자동차 선박,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걸렸죠? 공장 안에. 얘네들은 주유소용지이다, 아니다.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장용지겠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창고용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관, 저장, 독립적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예, 창고용지죠.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 저장고는 과수원에 접속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독립적 보관시설이니까 창고용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과 15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14번, 15번에 둘 다 교통운수가 걸립니다. 교통운수가 딱 보이면 궤도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궤도가 있으면 철도용지. 자, 궤도가 없으면 도로. 그렇죠? 요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예, 그 다음 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역사.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이런 거 있죠? 예, 서울역, 용산역 가보면 백화점 있죠? 서울역, 용산 역사에 민간 자본을 들여서 백화점을 만들었으면 지목이 철도용지. 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철도용지입니다. 자,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예요. 자, 점포는 돼요. 점포는 되지만, 자, 요 휴게소는 점포는 점포인데 고속도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특별히 도로로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 진입한 통로, 여기 도로.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다만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는 도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도로가요. 문제 내기 좋은 게요. 일반 공중 교통운수 하나, 자, 도로법상 도로 하나,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주필지장 진입 하나, 하나, 둘, 셋, 넷, 5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 그 지문이 딱 5개 걸려요. 그럼 다음 중 도로가 아닌 거 그러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철도용지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딱 떨어집니다. 그죠? 예. 자, 됐고요. 예,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얘네들은 틀리게 낼 거리가 없어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그러면 제방인데 한 글자로 제입니다. 또 신나서 방 그러면 안 돼. 자, 제죠. 예. 자, 방조제, 제방입니다. 자, 이것도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해놓고 잡종지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잡종지 아니라 제방. 자, 하천과 국어가 또 세트죠. 하천, 국어. 둘 다 공통점은 자연의 유수, 자연의 유수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그죠? 네, 둘 다 자연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인공적 수로는 국어. 자, 소규모수로는 국어. 인공적 수로 국어, 소규모 수로 국어. 그래서 국어가 잘 나온다. 국어. 자, 물이 둘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 고이면 어떻게 해요? 고이면 유지죠. 유지는 유입니다. 유. 상시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소유지, 호수, 연못. 저수, 연못 같은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 자, 벼, 연, 미나리, 왕골을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전환이에요. 답이고. 자, 물이 얘네들이 그냥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데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시설 그러면 양어장이죠. 자, 양어장은 한 글자로 양입니다. 양. 그죠? 그 다음에 21번 수도용지,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각종 숫자 돌림들 있잖아요. 얘 전부 다 수도용지인데 얘네들은 또 틀린 말로 말씀드릴 게 없어. 이건 보통 옳은 지문으로 거의 나옵니다. 한 번도 제 기억에 틀린 말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 되게 간단한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물이 이제 끝납니다. 물이. 자, 잘 생각하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를 용출하면 광, 천, 지. 광천수는 사이다요. 네, 광천지. 이게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조그맣게 흘리기 시작해서 소규모 수로가 되면 소규모 수로는 국어. 그죠? 자, 이 대규모 수로는 뭐겠어? 하천이죠. 인공적 수로는 국어. 그죠? 자, 물이 고여. 호수, 연못은 유지. 그죠?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밥.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그죠? 예, 자, 그래서 물 얘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 자, 특히 답하고 유지하고 제일 많이 섞어요. 답하고 유지하고 섞은 거. 이게 제일 많이 흔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공원 있죠? 공원 한 글자로 공원은 공입니다. 원은 유원지 있어요. 네, 공원은 공. 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대 그랬죠? 네, 그 다음 묘지, 공원 뭐가 더 세? 묘지가 세죠? 네, 왜? 귀신 나오니까. 예. 그럼 기왕 나온 김에 종교용지, 사적지 뭐가 더 세? 종교용지, 사적지 뭐가 더 세요? 종교용지, 사적지 누가 더 세? 예? 종교용지, 사적지 누가 더 세요? 예, 종교용지가 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적지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고 종교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용지, 사적지 누가 더 세? 종교용지가 센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오래된 사찰에 문화재가 들었으면 오래된 사찰에 문화재가 들었으면 네? 종교용지가 세요? 사적지가 세요? 종교용지가 세다고. 오래된 사찰에 문화재 들었으면 종교용지라고. 그거 좀 잘 나와. 네. 문화재보다는 종교용지가 더 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교용지, 사적지 보이시죠? 네. 누가 더 세다고요? 종교용지. 아, 네 글자잖아. 종교용지. 더 세다고요. 네. 자, 유치해. 창피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체육용지 있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골프 연습장. 자, 구분하세요. 골프장은 체육용지,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예요.
여기서 골프 연습장이 제외되는 건 영속성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영속성 동일성이 미흡하면 채용용지가 아니다예요. 그렇죠? 자, 우리 넓은 골프장 크게 만들려면 돈 엄청 들고 금방금방 안 바뀌잖아요. 그럼 채용용지 주는데 동네 조그만 골프 연습장들 그러면 바뀌잖아요. 얘네들은 뭐 영속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채용용지가 아니다. 저 똑같은 것도 얘네들도 금방금방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채용용지가 아니다. 골프장, 자 승마장 이런 거 채용용지입니다. 근데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채용용지. 일단 구분하세요. 경마장 가서 말 타요, 돈 걸어요? 돈 거는 거야. 이 유원지예요. 그죠? 자, 승마장 가면 말 타는 거죠? 말 타는 거이 채용용지. 그다음에 여기 자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특히 야영장 얘네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한 글자로 원. 그죠? 유는 유지 있으니까 유원지 원입니다. 여기서 극장, 미술관, 박물관은 문화시설은 그거 대예요. 그거 유원지 그러면 안 돼. 극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은 대. 그죠?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은 유원지. 여기 조금 헷갈리시죠? 문화시설은 됩니다. 문화시설. 자, 종교용지랑 사적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번에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말을 좀 바꿨어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사적지인데 다만 오래된 학교, 오래된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사적지가 아니다. 얘네들이 더 세기 때문에 사적지를 빼주고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특히 종교용지로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잘 나온다. 다만서부터 여기 얘네들 아무리 유적구적 기념물이라도 사적지 아니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묘지 나오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묘지죠. 예, 자 묘지공원은 묘지. 봉안시설 묘지. 자 접속된 부속시설 묘지. 단 여기 나오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됐죠? 여기는 주거용 안 나옵니다. 여기는 주거용 안 나와요. 자 아까 주거용이 어디서 나왔죠?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과수원 목장용지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여기는 묘지에 주거용이 있으면 죽어요. 근데 웃기려고 한 말인데 묘지에 주거용 있으면 죽어요. 자, 묘지는 주거용이 아니라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그러면 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대로 바뀌는 게 3개 있어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3군데는 조심하실 게 대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에는 주거용, 묘지에는 묘지 관리.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데 없어.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갈 데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황무지는 임야. 황무지는 임야예요. 자, 얘네들 전부 다 잡종지인데요. 자, 조심하실 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켜내면 잡종지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물건 쌓아놓고 흙 파내고 뭐 돌캐내고 야외시장 공동물 뭐 갈 곳 없는 거 전부 다 잡종지로 집어넣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다른 데 갈 데 없는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뭐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 다 잡종지죠.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 비행장, 쓰레기 처리장 이거 전부 다 잡종지로 모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28가지 좀 정리했고요. 자, 관련 기출 문제 또 확인해 보죠. 자, 이런 문제 보면서 문제는 요령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랑 다른 거랑 섞어놨다 이 소리죠. 맞춰봅시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까지는 잡종지가 맞는데요. 자, 이런 거 미시나 와 이런 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미시나 와 나오면 뒤에 딴 게 있을 것이다. 자, 뒤에 용출 보이죠? 용출 보여. 광천지. 그죠? 광천지. 자,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자,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이게 잡종지죠. 잡종지. 요게 정답이고요. 자, 갈대밭은 잡종지.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잡종지. 실내에 독립된 보관시설이 있으면 창고용지. 그냥 야적하면 잡종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또 사기를 쳤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는 임야. 요거 임야죠. 이렇게 섞은 거예요.
자, 다음 계속해서 자, 공항 항만 시설 부지는 잡종지가 나오는데 또 밑이 나왔어요. 물건을 보관, 저장, 독립 시설 부지는 창고용지, 창고용지죠. 자,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냄새 나면 잡종지. 자, 그런데 밑이 또 나왔어요. 일반 공중은 위락주항 적합한 시설물 같은 야영장은 유원지.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원지, 유원지죠. 네, 유원지. 자, 유원지는 한 글자로 원이래야 돼요. 유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교묘하게 섞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31에 나온 정도니까 뭐 지목은 이렇게 내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보통 밑이나 와 집어넣고 딱 섞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물 관련된 거 좀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건 뭐 풀어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옳은 거 찾기죠. 네, 보통 옳은 거 찾기예요. 온수 약수소를 일정한 장소 운송한데 운송하면 광천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자, 용출이 아니니까. 자, 일반 공중의 종교, 예배, 법요, 설교, 제사를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건축물, 부지 여기까지 종교용지. 부석시설 부지 요것도 종교용지, 종교용지죠. 자,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된 토지는 하천, 하천. 자, 소규모 수로는 국어, 인공적 수로는 국어. 소규모 인공적이 나와야 돼요. 이 국어 아닙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 부지는 공장 용지. 자, 같은 구역의 의료 시설 등 부속 시설 부지는 공장 용지. 그랬죠? 부속 시설에서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주지목이랑 같이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그랬죠? 그래서 다 틀렸고 4번이 맞는 말이죠. 자, 또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경계로 또 넘어가죠. 경계. 경계는 뭐 그냥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이건 뭐 거절하시면 안 돼요. 예, 경계. 경계는 두 가지인데요.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한 선, 이거는 도면상, 도면상 경계라고 얘기해. 이게 원칙이에요. 경계는 도상 경계, 도상 경계. 근데 이 도상 경계를 그리려면 지상 경계가 먼저 잡혀야 돼. 지상 경계, 지상에, 땅바닥에는 선을 못 그으니까 뚝이나 담장이나 자, 구조물 또 경계점 표지 이런 걸로 땅바닥에다 표시한다. 땅바닥에다가 선 그으면 비우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림으로 도면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상 경계가 나옵니다. 근데 경계 그러면 도상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저 두 개가 일치 불일치. 도상 경계와 자, 지상 경계는 일치 불일치.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한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도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실제 땅바닥에 있는 경계랑 안 맞아. 그럼 어디가 기준이 돼요? 처음에 지상에 이런 걸 표시하잖아요. 표시된 걸 가지고 측량해서 그렸다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그릴 때는 측량만 잘 됐다면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처음부터 불일치했으면 측량을 잘못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측량을 잘해서 딱 맞춰놨는데요. 시간이 오래 흘렀어. 오래 흘리면 도면의 경계가 움직여. 도면의 경계가 샥 옆으로 가. 그럼 약간 마법 같은 건데 그러면 예, 말이 안 되죠.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형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럼 두 개가 불일치가 나면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게 움직인 거예요. 그 뭘 기준으로 뭘 고쳐야 돼? 도면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복원 측량을 해야 돼. 경계 복원 측량.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칩니다. 자, 처음에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 5가지. 이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정했어. 정해가지고 도면을 그렸어. 그러면 지상 경계를 정하고 나서 사진 찍어요? 지상 경계 정하고 사진 찍어요? 자, 사진 찍어놓은 장부 이름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지역소관. 자, 언제 작성한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경계를 복원했을 때 작성한다고 X죠. 복원이 아니라 새로 정했을 때. 이거 가지고 작년 문제가 났어. 작년에 자, 경계를 복원했을 때 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틀린 질문이야. 그렇죠? 이거 정말 잘 나온다 이게. 지상의 경계를 잡아놓고 사진 찍어놨다라는 거죠. 사진 찍어놨다. 그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암소리 안 하면 도면상 경계예요. 경계는 도면에 그리는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상에 경계 설정을 먼저 해놔야 된단 말이죠. 자, 지상의 경계 설정 기준이 상중하 있어. 상중하. 상중하. 여기 보시면 상중하. 됐죠? 상중하 있죠? 네, 이 중에 하나 외우실 게 절상이죠? 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높낮이가 없으면 중하.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네, 절상 하나 외우면 끝납니다. 상중하. 자, 그래 놓고 나서 바다에 접했대. 바다에 접했으면 최대 만조, 최대 만소예요. 그럼 이거 뭘로 장난칠까요? 최소나 평균으로 장난칩니다. 최소 평균 나면 틀려요. 네, 최대 만조, 최대 만수고요. 제방이 나왔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죠.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제방, 지목에 한 글자로 방조제, 방수제 이런 거. 요것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 어깨 부분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5가지가 걸려 있고요. 이 상중하는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쪽이 바다니까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소유권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 5개 가지고 문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필지로 나누겠대. 두 필지로 나누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경계점 표지라고 생긴 말뚝을 갖다 박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박아. 그럼 여기다가 선을 긋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말뚝 박아 놓고 나서 요거 경계 기준으로 측량해 가지고 도면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선을 긋는데 보니까 가운데 집이 하나 있더래. 집 있는데 여기 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건물에 걸치게. 지상 경계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이거 무슨 38선도 아니고. 건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건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잡을 수 없다. 절대 없어요. 예외가 4개 있어요. 예외가 4개 있어. 그죠? 4개인지 어떻게 알았지? 자, 예외가 4개 있어요. 자, 이 4가지는 걸칠 수도 있고, 암소리 안 하면 걸칠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4가지니까 혹시나 나오려니 하고 찍었는데 한 10년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김이 새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걸칠 수는 없지만 걸칠 수 있는 게 4가지 판사공관 이렇게 외우세요. 판사공관. 자,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자,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그죠? 판사공관 걸쳐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원래는 걸치면 안 된다. 판사공관만 걸쳐 있다. 이렇게 4가지 외우세요. 판은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업, 공은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성관, 판사공관은 걸쳐 있다. 이렇게 4가지 예외적으로 걸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걸칠 수가 없다예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우리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냅니다. 계속 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 언제 작성한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죠? 복원할 때 아니에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OX. X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은 다른 장부야. 다른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 개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개발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지상 경계만 들어오면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좌표 등록부고 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땅바닥에 지상에 경계 정했을 때 만드는 거하고 좌표 들어왔을 때 만드는 거하고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죠? 요거 구분해서 섞어서 많이 냈습니다,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비싼 동네만 들어온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하면 걔네들을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었으면 어딘지 알아요?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어디다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위치를 써놔야 돼. 위치만 써놓으면 안 되고요.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그림을 또 그려놔야 돼. 위치 설명도. 위치 설명도. 그렇죠? 그럼 가보니까 사진 딱 찍고 보니까 표지 종류가 있지. 말뚝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조사. 그 종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진 파일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섞어가지고 제가
설사. 예, 자, 창피해. 예, 예, 유치, 설사. 치설사. 그죠? 예, 자, 유치, 설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꼭 외워놓으세요. 치가 위치. 설치 아니야? 위치.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이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등록사항에 소재 있어, 소재 있어요? 소재 있지, 소재. 지번 있어요? 지번. 자, 지목 있어요? 지목이 있다고. 그죠? 네, 면적 있어요? 면적은 없어. 면적 없어요. 자, 중요한 거. 경계 있어요? 경계는 없어. 경계는 없고요. 자,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표지. 자, 경계점 위치 이렇게 나와. 경계점. 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이 나온 거야. 왜? 지상 경계니까.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눈 크게 뜨시고 좌표 있어요? 좌표가 있어요. 좌표. 근데 모든 지역에 일부 지역이요. 일부 지역에 한정한다. 요까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얘네들은 이게 우리 지적법상 관련 법조문으로 끝입니다. 이 외 법조문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출제하고 있어요. 몇 년째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자, 등록상까지 외우시고요. 이건 뭐 아주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됩니다. 예, 특히 유치설사 그럼 끝나요. 소지지, 유치설사. 그죠? 예, 거기다 이제 좌표까지 들어갑니다. 예. 자, 요거까지 장난쳤죠? 예, 경계점 좌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들어와요? 도시개발서. 그죠? 이럴 때 들어오는 거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작성하는 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되죠? 네. 만약에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네. 새로 정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시면 자, 기출 문제 한번 보죠. 자,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이제 언제 상단부예요? 절상. 자, 절토 나오면 상단부. 그렇죠? 예, 그럼 언제 중앙이죠? 높낮이가 없을 때. 자, 높낮이 없을 때. 자, 그럼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자,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나와야 돼요. 예. 해면 수면 대접하면 최대 만조, 최대 만수. 예. 그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없는데 상단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틀렸고 지금 1번만 맞는 거죠. 그냥 맞추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굳이 거절하지 마세요. 예. 자, 다음 4-2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자, 도면번호 있어요? 없어. 도면번호 없어요. 도면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만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만 나오는 거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재, 지번, 지목이 있습니다. 그죠? 유치설사. 그렇죠? 그래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까지 들어가는 거고 지적 도면은 도면번호는 아예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으로 걸렸죠. 자, 다음 여기까지. 그죠? 기왕 나온 김에 자, 기왕 나온 게 18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80페이지. 180페이지. 180. 180. 180페이지. 180페이지 가보시면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180페이지에 작년 문제. 180페이지에 자 1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대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OX X죠. 복원할 때가 아니라 새로 정했을 때. 그랬죠? 1번에 바로 걸렸어요. 두 번째, 자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구점을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죠? 네, 맞아요. 3번, 자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이 다른다. 그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좌표 쓴다 안 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좌표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모든 지역이요, 일부 지역이요? 일부죠.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자, 사진 파일 있어요? 다 있죠. 이렇게 해서 등록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1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경계까지 봤고요.
자, 다시 앞으로. 기왕 본 김에,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3번. 여기서는 등록 전환이 나와 있어요.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죠. 지번 부여.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은 세 가지. 종떨려. 땡이에요. 종떨려. 세 가지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종떨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올해 제가 예측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본번 부여하는 거 준용하는 거 세 개 있죠. 네? 번쩍 행사. 괜히 했어. 괜히 바꿨어.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예. 자, 돌아갈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대로 27페이지로 갈 겁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로 갑시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가시면 이제 면적이 있죠. 면적. 자,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만 얘기하고요.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면적을 보려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나와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에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면적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 측량해서 면적이 등록이 되게 돼 있죠. 자, 이때 면적 측정 방법을 두 가지로 또 나눠놨는데 이것도 두 개 샥 바꾸게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전자 면적 측정기 미술시간 수학시간. 자, 이거 미술시간이에요. 자, 전자 면적 측정기 나오면 요거는 미술시간 지적도 임야도 지역에 평판 측량이라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측량 방법으로 측정이 된다. 그러면 도면에 토지가 그려져 있어요. 도면에 토지가 그려져 있어요. 자, 도면 안에 어떤 토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 기계가 있으면 좋겠죠? 그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 그죠? 도면에 그려진 토지의 면적을 기계로 측정해 낸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보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보이죠? 자,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그럼 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좌표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학 수치로 계산하면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좌표가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좌표 면적 계산법은 지적도 임야도에 사용한다 OX, X. 이렇게는 안 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란 말이죠. 전자 면적 측정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 사용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낼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 두 개 짝 맞추는 거. 요거 좀 연습 좀 하시고요. 얘네들은 수학 시간이다. 수학 시간. 자, 다음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끝수 처리 정리하죠. 끝수 처리. 끝수 처리는 일반적은 최소 면적이 1이고요. 자, 일반적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 자, 1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1로 써라. 라고 되고요. 비싼 동네 여기죠. 자, 비싼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거나 600분의 1이거나. 비싼 동네니까 최소 면적이 0.1이고 0.1보다 작으면 0.1로 등록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는 입장이라면 자, 비싼 동네 내겠어요? 일반 동네 내겠어요? 비싼 동네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꼭 좌표 등록부 지역 또 600분의 1 지역 이렇게 문제를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최소 면적이 0.1이다. 그럼 0.1보다 더 작은 숫자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0.0 자, 0.04 3 2 1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 0.06 7, 8, 9는 초과니까 어떻게 해요? 올리고. 그죠? 딱 0.0으로 떨어졌으면 0.05 바로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앞에가 0짝 쓰면 5를 버리고 앞에가 홀수가 있으면 올려서 짝수를 만든다.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짝수 홀수 올리고 버리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홀수를 좋아해요? 짝수를 좋아해요? 짝수 좋아. 항상 짝수로 맞추라 그랬어요. 자, 이거 연습 좀 합시다. 나와라. 10번 지목 경계 자, 면적. 자, 여기 보시면 600분의 1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123.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까지 끊어야 돼요. 4까지 끊으면 4 요 자리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가 4까지죠. 그럼 그 뒤에 끝수가 5가 붙었다.
라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4가 짝수니까 짝수면 5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럼 123.4가 됩니다. 합시다. 자, 그럼 123.4, 1은 어떻게? 1 버려서 4. 자, 2는 4. 자, 3도 4고, 자, 4도 4입니다. 다 그대로 버렸어요. 5가 나오면 고민을 하는 거지만 6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6이 나오면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5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냥 반올림하면 돼요. 예, 어떤 분이 이거 왜 짝수인데 왜 안 버리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짝수가 아니라 6이죠. 자, 7도 올리고 8도 올리고 자, 9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버리는 거죠. 네. 자, 또 갑니다. 자, 5만 모아놨어요. 5만 모아놨어요. 1, 5가 나왔어. 5가 나왔으니까 앞에 봐야죠. 앞에 1이야. 1은 홀수죠. 홀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올려서 2. 그죠? 자, 요건 2죠. 2 짝수 좋아해, 싫어해? 좋아. 좋아하면 5를 어떻게 해요? 버려서 2. 자, 3호죠. 3호. 그럼 5를 올리고. 자, 4, 5는 버리고. 자, 5는 이거는 5가 아니라 홀수. 홀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올려서 짝수로 바꿔야지. 그죠? 예, 그다음에 6호는 버리고. 자, 7호는 올리고. 자, 8호는 버리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뭐만 남았어요? 짝수만 남았지. 이거는 5로 떨어졌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5, 1이 있다. 이렇게 붙으면 그때는 다 올리는 거예요. 5, 1이 있으면 다 초과로 보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셔서 자, 문제 들어가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분명히 써줬습니다. 써줬어요. 그럼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인데 1029.551이 나왔단 말이죠. 비싼 동네니까 5까지 끊었고 뒤에 51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지. 자, 올려주니까 1029.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1029.451은 어떻게 될까? 451. 자, 요것도 1이 없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1이 붙으니까 올려줘야지. 그래서 1029.5. 그죠? 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0.05 초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5-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600분의 1. 자, 역대로 기출문제는 다 비싼 동네예요. 비싼 동네. 그러니까 여기도 145.4까지 끊어줘야 되는데 뒤에 5는 어떻게 해요? 앞에 4가 있으니까 5를 버려서 자, 짝수로 가는 거죠. 145.4 이렇게 등록합니다. 자, 됐고요. 자, 지적구문 종류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